간혹 제가 받는 질문 중에요, 강아지의 공격성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강아지가 가족, 여러분을 향해 드러내는 공격성이 서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공격성과 서열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V는 잘 보지 않는 편인데요, 과거에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강아지가 여러분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가 서열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고집이 세서 그렇다, 여러분을 리더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복종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을 리더로 인정을 받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강아지가 여러분을 향해 또는 가족 구성원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다면요, 이것을 서열 문제로 인식하고 리더로서 내가 존중을 못 받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리더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건 역시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육을 잘못 시킨 건 역시 아닙니다. 사회화 훈련을 못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는요, 환경의 문제 역시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 알려졌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강아지의 공격성은요, 강아지의 정상 언어 표현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공격성이 지나쳐서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면요, 이것은 비정상으로 분류하고요, 치료나 교정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강아지가 사람을 향해 보이는 대표적인 공격성은요, 공포에 의한 공격성, 소유욕에 의한 공격성, 그리고 통증에 의한 공격성, 과민 반응에 의한 공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 정도입니다. 이 중 가정 내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공격성이 공포 반응에 의한 공격성, 피어 어그레션입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뜻밖이죠. 무서우면 복종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정말로요, 서열에 의한 공격성은 없는 걸까요? 도미넌트 어그레션, 서열에 의한 공격성은요, 사실상 사람과 강아지 사이에선 없습니다. 강아지와 사람은요, 서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상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강아지가 아니라면요, 자신과 사람은 종이 다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다르기 때문에 서열 관계가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먹이나 환경을 놓고 경쟁하는 경쟁 관계 역시 아니기 때문에 서열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현대의 행동학은요, 강아지와 강아지 사이에서조차 서열 공격성을 점점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지 강아지 간에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다투는 것이니 이거는 서열 공격성이 아니고 소유욕에 의한 공격성으로 보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서열 공격성은요, 늑대와 같은 야생의 무리에서나 보이는 것이고, 강아지는요, 서열 때문에 사람에게나 혹은 동거견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강아지 행동학의 정론입니다. 서열 문제가 아닌 건 알았습니다. 그럼 강아지가 이빨을 드러낸다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선 이런 무섭다는 감정에서 시작되는 공격성은요,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문제라는 거죠.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보이고 입질을 하고 결국은 물어버리는 이 4단계 일련의 과정은요, 결국 강아지가 다가오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두렵다는, 무섭다는, 더 한다면 물어버리겠다는 이런 정상 의사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 드물지만은요, 사냥이나 혹은 그야말로 공격을 위한 공격성이라면은요, 당연히 으르렁거리는 경고 없이 휙 날아가 물어버릴 것입니다. 두렵다는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훈련이나 교육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은 훈련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안 된다기보다는요, 그 효율이 극악스럽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압하고 소리 지르고 줄을 당기고 알려주는 방법은 정말 일시적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으로 통제하는 거죠. 더 큰 두려움을 줌으로써 어느 정도 통제는 이런 식으로 가능은 하지만은요, 정말 그건 잠깐뿐이고요, 여러분에 대한 공포심이 더 커져서 점점 더 공격성은 심해지게 됩니다. 두렵고 무서운 거니까요. 우리가 국정원이나 CIA에서 아무리 훈련을 받는다고 두렵다거나 무섭다는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까요? 두렵다, 무섭다는 공포 반응은요, 태어나면서부터 DNA에 각인된 선천적인 공포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래 두려움이 많은 아이가 어떤 계기로 특정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공포에 의한 공격성이 훈련이나 교육으로 효과가 없다는 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우선 사람을요, 실제로 문 강아지는요, 언제든지 다시 그 사람을 물 수 있습니다.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두렵고 무섭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면요,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벗어나려 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관리해줘야 하는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다, 무섭다는 감정을요, 최대한 덜 일으키게 해줄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을 하고요, 필요하다면요, 약물 치료를 병행해줘야 하는 겁니다. 환경에
행동에서는요, 안정과 안심이 주가 됩니다. 최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대상과 안 마주치게 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른 사람의 방문에 으르렁거린다면은요, 다른 사람의 방문을 못하게 하고요. 초인종 소리에 으르렁거린다면은요, 초인종을 무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창밖에 사물을 보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짖거나 으르렁거린다면요, 창을 가려버리고요. 외부 사람들의 소리에 짖고 반응을 보인다면요, 중문을 설치하고 백색 소음기 등을 설치해 외부 소리를 차단해 주는 겁니다. 산책 중에 다른 개나 다른 사람을 보고 짖고 으르렁거린다면요, 최대한 사람이 없을 때 산책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단지 피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럼 나나 가족같이 제거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보인다면요, 이때는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는요, 항불안제 같은 것을 사용해서 공포심을 줄여주고, 갑자기 달겨들어 물기 시작한다면요, 충동 조절을 통제해주는 약도 병행해주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약들이 사람의 공황장애나 우울증, 공포증, 강박증, 대인기피증 이런 데 사용되는 그런 약물들입니다. 사람 역시요, 우울증이나 강박증이 있다면요, 약을 먹으며 관리를 받듯이 강아지도 역시요, 공포증으로 인해 공격성을 보인다면요, 병으로 보고 약을 먹이며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나친 공격적인 행동들은요, 절대 훈련이나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포심을 더 큰 공포로 막거나 혹은 참을성을 가르쳐서 인내하게 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고요, 더 큰 공격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워야만 하는 예절의 문제가 아니고요, 배워서 알 수 없는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의 대표적인 공격성 중 하나인 두려움에 대한 공격성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은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